주요 아침 신문에요. 일면에 이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 이 러시아의 한 인물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알렉세이 나발리.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반 푸틴 목소리를 내고 있던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받는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시베리아의 아주 차가운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의문사라고 붙일만 합니다. 왜? 어떻게 숨졌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푸틴 정적 옥중 의문사에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사진과 함께 실었고요. 동아일보는요. 의문의 죽음, 추모하는 시민 연행하는 러시아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2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나발리의 사진에 헌화를 하려던 한 시민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다? 많이 보던 장면이네요. 아무튼 입틀막은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사실 나발리를 추모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체제로 찍힐만 한데 용기를 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오늘 일면에 이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추모 행사의 그 장면입니다. 꽃에 둘러싸여 있는 나발리의 한 사진이네요. 나발리 측근과 서방 사이는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정부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공식 입장은 산책을 갔다가 다시 이제 감옥으로 돌아오니까 쓰러졌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알렉세이 나발리는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것 자체가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발리는 47살로 이제 숨졌습니다. 1976년생이고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서 태어났고요.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법학과 금융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한 적이 있고요.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반부패 재단이라는 걸 설립하고요. 러시아 고위 관료들 메드베데프 총리, 그 러시아 푸틴의 2인자라고 불리죠. 총리의 실각까지 이끌어내는 어떤 부패 스캔들을 폭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굉장히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블로거로 사실상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다가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모스크바 시장에 출마해서 2위를 차지하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나발리의 죽음으로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던 푸틴의 마지막 정적이 제거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장면들을 볼게요. 나발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푸틴의 측근에 대한 부정부패를 폭로하기 시작했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저까지 나발리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2020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는 독일이 나발리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러시아로 급파한 앰뷸런스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왜 뜨게 됐느냐? 2020년 8월 20일 날 나발리가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려고 그 러시아 국내선 항공기를 탔는데 갑자기 기내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집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홍차를 마신 게 그게 원인이 아니었냐? 이게 뭔가 컵이든 어디에 독극물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러자 독일이 나발리 이거 러시아에서 치료받으면 이러다가 어떻게 무슨 이유에서는 죽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메르켈 당시 총리가 바로 앰뷸런스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태워라. 러시아 너희가 만약에 이 죽음에 정당하다면 태워라 라고 푸틴도 우리 한 거 없어. 타고 가. 독일에 치료받아. 라고 해서 나발리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독극물 중독이란 게 독일 병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러시아는 아니다 부인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가 노비촉이라는 것에 중독이 됐다라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요. 러시아는 역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비촉이라는 건요. 옛날에 러시아가 옛소련 때, 구소련 때 1970년대부터 개발을 했던 어떤 생화학 독극물인데요. 가장 강력한 신경작용제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옛날 김정남이요. 그 공항에서 암살당했잖아요. 이렇게 끌려 잠깐 이렇게 이 손수건에 이렇게 맡았는데
쓰러져서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5배에서 8배 정도의 독성, 강한 독성이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건요 영화가 왔습니다. 이 물체를 운반할 때는 두 물체로 분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보면 이게 어떤 뭐 공항에서든 뭐든 이게 뭐 이상한 건지 잘 안 되는 거야.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합치면 이 엄청난 이 독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 점막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고 또 중요한 건 왜 이게 약간 이런 미스테리한 죽음에 많이 활용이 되냐면 이 노비촉 중독으로 설령 사망을 했더라도 나중에 검시를 해봤을 때 단순 심장마비로 보일만 하대요. 그래서 이게 밝혀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노비촉 중독. 그런데 나발리가 이때 독극물 중독에 노비촉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독일 의료진의 아주 극진한 간호 덕분에 테러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나발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당하면 러시아가 무서워서 망명한단 말이죠. 러시아에 다시 안 들어가고 뭐 미국이든 어디든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온라인이든 뭐 기자회견이든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반푸틴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나발리는 고향인 러시아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계속 독일에 좀 치료를 받는데 그 사이에 아직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푸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행사에서 누군가 그를 독살하고 싶었다면 실제로 그를 죽였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요청을 한 대로 즉시 독일로 보내서 치료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나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푸틴이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섬뜩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걔 죽이려면 진작 죽였어. 라는 말을 이 주어를 말을 하진 않고 누군가 그를 독살하고 싶었다면 이미 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리에게 사실상 경고를 한번 대외적으로 한 거죠. 푸틴이. 이 발언이 있고 나서요. 다음 달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나발리는 약속한 대로 독일에서 치료를 마치고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러시아 북쪽의 외곽 세레메티예브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항으로 도착할 것도 아니어서 원래는 다른 공항에 있었고 다른 공항에 도착 예정이었고 그래서 그 공항에 기자들과 지지자들이 다 모였는데 뭔가 러시아 관제 당국에서 거기에 뭐 제설차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를 못 내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른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내리자마자 예상대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나발리는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뭐냐? 체포되자마자 이틀 뒤에 이러한 유튜브를 공개합니다. 뭐냐면요. 미리 제작한 다음에 이걸 딱 띄운 거예요. 내가 체포될 거 알고 한 2시간짜리 유튜브에 엄청난 영상을 공개하는데 뭐냐면 푸틴의 비밀 호화 저택이라는 걸 폭로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의 한 장면인데요. 막 드론샷까지 띄워서 아주 멋지게 그래픽까지 재밌게 제작을 했습니다. 흑해 연안에 있는 푸틴의 저택이다라고 하면서 2시간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나발리아 그 팀원들이요. 이 저택의 부지값은 한 1조 4,700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2,359만 평이다. 라고 하고요. 내부까지 아주 고퀄의 CG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뭐 수십 개의 방이 있고 여기 정원도 아주 멋있고 수영장 그리고 뭐 아이스링크, 원형 극장, 와이너리, 헬기 착륙장까지 있다라고 하면서 CG까지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발리가 체포가 되면서 이 영상의 주목도는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발리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폭로하고 싶은 목소리를 더 낸 거예요. 그리고 나발리 팀은요. 하나의 거대한 왕국이며 이곳에는 한 명의 차르, 그러니까 러시아 옛날 황제죠. 한 명의 짜르가 산다. 그 짜르가 누구다? 보입니까? 이 사진으로 이 호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걸 이것도 이 그래픽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한 겁니다. 푸틴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열 받았겠죠.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푸틴이 이미 이런 거 10년 전부터 제기된 의혹이다. 그런데 나는 물론이고 내 측근도 이런 호화 별장, 뭐 대규모 저택 안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거 나도 영상 봤는데 뭐 시간 없어서 다 보지 못했고 요약본을 좀 받아봤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뭐 인상 깊은 건 없는데 와인 저장고 그건 멋지더라.
여유를 보입니다. 푸틴이 그런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형량은 늘어납니다. 횡령했다라고 또 11년 추가로 받고요.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금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라고 하면서 19년이 더 추가되고 그래서 총 3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진이 나발리가 사망하기 직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원격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왔어요. 화상으로 이런 모습이 찍혔고요. 그리고 이게 촬영된 그 다음날 시베리아 그 추운 교도소에서 산책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걸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푸틴의 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이렇게 굳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독립운동가 그런 느낌도 나고요. 자기가 독글몽 테러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깡이다, 대단한 용기다라는 평가를 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로 잠깐 지금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 언론, 유럽 언론을 통해서 사망 직전에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증언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점이 다음 달 3월 15일부터 러시아 대선이거든요. 그런데 딱 한 달 전에 나발리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푸틴이 일부러 독사를 한 것이든 아니면 자연사한 것이든 이 시점이 굉장히 묘하다. 대선 한 달 전에 라는 것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서방 매체들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푸틴이 암살을 한 것이라면 나발리 같은 반푸틴 세력에게 경고를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너희 반체제 인사들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발리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너희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를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보여준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신이 어디 있냐에 대한 것도 많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나발리 측근들은 이미 살해됐고 그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러시아 당국이 시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 3분 요약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라트비아 한 독립매체의 보도로 지금 시베리아 어느 병원에 안치가 돼 있고 구급 요원의 익명의 코멘트로 멍자국이 몸에 많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멍자국은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국일 수 있다 등등의 많은 해석 또는 러시아 당국 입장에서 많은 변명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게 이겁니다. 나발리 사망 이틀 전에 러시아 정보 요원들이 이 시베리아 이 차가운 교도소에 방문했고요. 그리고 더한 것은 이 CCTV 카메라의 연결을 끊었다라는 주장도 서방 매체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리의 사망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코멘트를 한 게 있고요. 독일 등등 여러 서방 사회가 일종의 반 러시아 국가들로부터 많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이러니한 건 러시아 내에서 일단 푸틴의 지지율이 상당히 공고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다가 또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Россия без Путина! Россия без Putина! 투옥 중이던 러시아 야권 정치인 나발리의 죽음에 미국에서도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hanks for compassion and hope. 추모 행렬 속 푸틴은 살인자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정이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며 푸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We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but there is no doubt that the death of Navalny was the consequence of something that Putin and his thugs did. 유럽 곳곳에서도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푸틴 책임론과 함께 타살 의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lexei Navalny has been a strong voice for freedom, for democracy for many years. Russia has serious questions to answer. 타살 의혹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광기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의학적 검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발니는 2020년에 독극물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푸틴 대통령이 배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비행기가 연기와 함께 수직 낙하합니다. 탑승자 10명이 전원 사망했는데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비행기엔 바그너 공동 설립자 드미트리 우트킨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Я не знаю, как подразумевать эти слова,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есть, да, то, что мы потеряли нашего командира, двоих командиров наших мы потеряли. 비행기 추락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프리고진이 2달 전 일으킨 하루짜리 반란이 푸틴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크렘린궁의 각종 연회를 도맡으며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던 프리고진은 무장 반란 당시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하며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과거 푸틴의 정적들이 대부분 의문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프리고진 역시 표적이 될 거란 관측은 이어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든 홍차를 마신 뒤 목숨을 잃거나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총살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프리고진 사망으로 수년 전 푸틴의 인터뷰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Умеете прощать? Да. Но не все. А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простить? Предательство. 앞서 프리고진을 향해 나라면 음식을 조심하겠다고 언급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프리고진이 자작극을 벌였고 실제 살아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그가 사망한 게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